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의회 인권기구 수장과 저명한 국제인권단체가 탈북 어민들의 강제 북송 장면이 담긴 사진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를 강행한 한국의 문재인 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진상규명을 통해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가 10일 공개한 2019년 당시 탈북 어민들의 강제 북송 관련 사진들입니다. 포승줄에 묶인 어민 2명은 북송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며 납포한 지 닷새 만에 이들을 강제로 북한에 넘겼습니다. 이 사진을 본 미국 하원 공화당 중진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문재인 전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미국 의회 톰 랜터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스미스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귀순을 요구한 어민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공산국가인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사진을 보는 건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6월 24일 주재한 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나는 당시 벌어진 일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이런 지시를 누가 왜 내렸는지 규명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법 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 탈북민은 자신들의 의지에 반해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았어야 했고 정부는 정당한 절차를 존중했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극적인 사건은 북한 공산주의 정권의 잔혹성과 전임 문재인 정부의 냉담한 공모를 분명히 보여준다며 북한 당국도 탈북 어민들이 살아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인권단체 가운데 하나인 휴먼 라이츠 워치도 13일 성명을 통해 명백한 건 문재인 정부가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을 기쁘게 하기 위해 너무 필사적이어서 인권과 인류의 기본 원칙을 수치스럽게도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이란 게 참으로 역설적일 뿐이라며 강제 북송에 관여한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13일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한국의 탈북민 단체와 북한 인권 단체들도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6명을 살해한 엽기적 흉악범마저 우리 국민으로 받을 수는 없다며 이들은 다른 탈북민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이 강력한 대북 제재를 지속해 북한 당국이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 경쟁 틀 안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원치 않는다며 자유진영이 단결해 중국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13일 서울에서 조선일보가 개최한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북한과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조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은 유엔을 통한 역사적인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를 취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았고 결국 미북 정상회담을 열 수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도발과 공허한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깨고 다시 도발로 돌아가는 악순환을 통해 끊임없이 서방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환상을 갖지 않고 명확한 입장을 견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대화에 나서도록 하는 게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해 계속 나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또 한반도를 포함한 자유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중국 공산당과 독재 정권이라며 중국에 대항한 자유 진영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 great powers competition with China. And America and our allies here in the Republic of Korea, in Japan, all across the Indo-Pacific, cannot win by capitulating to the Chinese Communist Party. We can only win this great power competition by building up our own nation's defenses, strengthening our own economies, and standing strong for freedom together. 펜스 전 부통령은 또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취한 대중 관세 조치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이를 완화하면 간접적으로 북한 정권이 이득을 보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최대 압박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화상 대담 형식으로 참여한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도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원한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라며 시진핑 주석과 중국 공산당을 사실상 북한 비핵화의 큰 걸림돌로 지목했습니다. The Chinese Communist Party benefits from Chairman Kim continuing to hold his nuclear weapons. They know that. 폼페이오 전 장관은 중국 공산당과 시 주석은 한반도의 완충지대로 북한을 필요로 하고 김 위원장이 핵을 갖고 있는 게 미국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자원을 소모시킨다는 점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해 이를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비핵화를 계속 거부하는 김정은 정권의 최대한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김 위원장이 자신과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박동정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데릭 촐릿 미국 국무부 선임 고문이 중국이 북한 정권의 도발을 막는 역할을 해야 하며 한반도 안보 이익과 전 세계 공동의 이익을 위해 미한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차관급인 촐릿 선임 고문은 11일 한국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은 북한이 도발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미중 양국은 북한이 핵을 갖지 않게 하는데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북한 정권이 분쟁의 위험을 높이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한일 3국 협력은 한반도의 안보 이익뿐 아니라 전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공동의 안보 이익을 보장할 것이라면서 한일 양국은 유능한 군사력과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국가로서 글로벌 무대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으로부터의 도전이나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비롯해 군사훈련 등의 분야에서 미한일 협력 메커니즘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미국 대사가 미국에 있어 한국보다 더 좋은 파트너는 없다면서 미한 동맹을 더욱 확대, 심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13일 서울 주한미국 대사 관저에서 열린 미국 독립기념일 기념행사 축사에서 지금이 다양한 측면에서 미한 양국 관계에 많은 기대를 갖게 하는 시기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70여 년간 구축해온 철통 같은 안보 동맹을 더욱 확대하고 기존 파트너십을 민주주의와 법치, 인권 증진 등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또 미한 전략 동맹의 의욕적인 우선 과제들은 미국 입장에서는 246년 전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이 천명한 생명과 자유, 행복 추구권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서 양국 정상과 국민들이 전 세계 다른 이들에게도 가시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만수대 창작사가 아프리카 나라 베냉에 건립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형 동상이 완공돼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앞서 VOA가 공개한 도면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 북한 당국이 건립했을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립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만수대 창작사의 위장 회사가 베냉 최대 도시인 코토누에 건립한 것으로 알려진 30m 동상이 가림막을 벗었습니다. 현지 언론과 유튜브 등에 공개된 영상과 사진 자료에 따르면 베냉 당국은 이 동상을 두르고 있던 철제 구조물을 최근 해체하고 온전한 모습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동상은 머리가 짧은 여성이 한 손에 창을, 다른 한 손에 칼을 들고 있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VOA는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만수대창 작사가 중국의 위장 업체를 내세워 문제의 동상 건립에 나선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한글로 된 이 동상의 건축 도면 컴퓨터 파일을 입수해 북한의 위장 회사가 청룡 국제개발회사며 베닌 공화국 생활환경 및 지속개발성으로부터 수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추가로 파악해 공개했습니다. 당시 건축 도면에는 이 동상이 베냉의 전신인 다호메이 왕조의 여군부대 다호메이 아마존의 군인을 형상화할 예정이란 것을 보여줬는데 실제로 완성된 동상은 이 여군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2020년 당시 이 동상의 공정이 약 90%까지 진행됐으며 그해 8월 제막을 목표로 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베냉 정부는 공개를 미뤘고 결국 제막 예정일보다 약 2년이 지난 올해 가림막을 해체했습니다. 북한의 해외 동상 건설 사업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입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이 사안을 주시해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올해 3월 연례 보고서에서 BOA가 공개한 동상의 도면과 이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인용해 베냉의 동상 건립 문제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상이 완전한 모습을 드러낸 만큼 안보리가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또 베냉 정부가 어떤 해명을 할지 주목됩니다. BOA는 이번 동상 건립 문제와 관련해 베냉 정부에 문의한 상태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 해커들이 미국 IT 기업이나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위장 취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내부 정보 탈취 등을 목적으로 이 같은 일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사이버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신미국 안보센터의 제이슨 바틀렛 연구원은 11일 BOA에 이같이 말하고 북한 정권이 한정된 자원을 특정 제재 회피 기술에 계속 투자하는 것은 분명 효과가 있다는 뜻으로 국제사회가 이에 대한 대응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위장 취업한 북한 해커들은 단순히 돈을 벌려는 목적뿐 아니라 이를 통해 내부 정보에 접근하고 보안 변동 사항 등 민감한 내부 정보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의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안보 분야 민간 연구소인 밸런스 글로벌의 매튜 하 연구원도 북한 공작원이 미국의 IT 업체 등을 목표로 삼는 것은 관련 분야의 동향을 더 자세히 탐색하고 암호화폐 공간의 잠재적 보안 취약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위한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